안녕하십니까. 제7강 뇌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있다면 저 생각으로는 브레인에 관한 책을 아주 숙독하는 것이 아주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내에 브레인에 관한 책이 수백 종이 나왔는데 추천드립니다. 내가 관한 책들이 첫 번째 아주 기본 내용에 충실한 책, 처음 도입부에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책들로서는 신경심리학 입문, 그리고 몇 년 전에 번역된 알렌 홉슨의 꿈, 그리고 시냅스와 자아, 그리고 번역된 지가 좀 오래됐지만은 뇌로부터 마음을 읽는다. 이 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 머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책은 아주 유아기 때 아동 발달을 뇌의 발달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뇌과학 책으로서는 뇌와 내부의 세계, 솜저 텀브리전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관한 책으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왜 빨리 흐르는가와 좀 더 깊이 공부하실 분을 위해서는 연세대 이원택 교수님이 저술하신 의학 신경 해부학이 인터넷에도 오픈되어 있고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깊이도 있고 설명도 아주 총괄적으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억에 관한 책으로서는 역동적 기억, 생크라는 컴퓨터 전문가인데 역동적 기억을 읽어보시면 컴퓨터 기억하고 인간 뇌의 기억이 어떤 게 다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다케시의 생각의 벽, 최근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진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섹스, 이 책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마인드 해킹, 지난해 번역된 마인드 해킹은 뇌의 다양한 측면들을 본인 스스로가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계관을 좀 더 넓혀주는 브레인 관점에서 추천드릴 만한 책들은 DNA를 발견했던 크리그의 놀라운 가설, 그리고 고고학 쪽인데 브레인 관점에서 고고학을 재조명한 마음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래론, 요로 다케시. 그리고 지금 이 책이 아마 절판됐을 것 같은데 데카르트의 오류, 다마지오, 브레인 관한 책에서 많이 인용되는 책으로서 감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준 책이죠. 데카르트 오류. 그리고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요? 이 책은 종교적 체험에 관한 것을 뇌과학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식의 나무가 절판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번역이 나왔죠. 다시 복간됐습니다. 바렐라 마투라나의 인식의 나무. 그리고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도 한때 절판이 됐다가 작년도인가 다시 복간이 됐죠. 에델만은 1970년대 면역학으로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의식을 규명하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이죠. 그리고 작년에 번역된 라마찬드란의 내가 나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책, 미러루론에 관한 관점에서 잘 저술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라마찬드란은 뇌과학으로서 예술의 아주 특징들을 브레인 사이언스로서 한 10가지로서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루론 관점에서 공감의 심리학, 이 책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번역된 크리스토퍼 고호는 크릭하고 오랫동안 공동 연구를 했었죠. 크리스토퍼 고호의 의식의 탐구,
칼텍의 교과서로 지금 쓰고 있는데 5년 동안 아주 그 집요하게 잘 저술된 내각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다시 번역된 에델만의 Wider Than Sky, 내는 하늘보다 넓다라는 책이 번역돼 나왔죠.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제가 주로 참조하는 책이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에델만의 이나스의 꿈꾸는 기계의 진화가 번역돼 나왔는데, 이 책은 기존의 그 크릭이나 라마찬드란이나 에델만이나 이런 학자들과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에델만하고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그 세포 단위 뉴런을 연구한 학자로서 단일 세포 뉴런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것의 아주 본질적인 운동성, 그것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그 마음의 출현까지 연결한 그런 학자이죠. 그리고 에델만은 본인이 꽤 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의 그 소장인데, 이분이 그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뉴로사이언스 연구소에는 거의 한 6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인터넷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올리버 섹스가 이 사이트 그 에델만 연구소의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그 써준 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신경과학 연구소 같은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 이곳은 거의 사이언티픽 모네스터리, 그러니까 과학적 수도원 같은 데다. 전 세계 아주 그 실력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그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타켓으로 해서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궁극적으로 의식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룹에서.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기계,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 사이트 들어가보면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나스하고 에델만을 쭉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몇 자 적어봤는데, 에델만은 굉장히 넓고 중후합니다. 그 반면 이나스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스타일이죠. 에델만은 숲을 보게 하고, 이나스는 나무 하나로서도 족하다. 그러니까 누런 하나를 끝까지 밀고 가면 누런 하나에서 감각질부터 해서 의식의 출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에델만은 핵심이 연결과 그 속관내기, 세포의 그 뉴런의 그 초기의 그 뉴럴 셀렉션을 통해서 맵을 만든다 그러죠. 뉴런의 연결 맵을 만들고, 이나스는 핵심이 진동과 하모니를 중심으로 한 생명의 율동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에델만은 들어가는 문은 막막하다가 좀 집요하게 책을 보시면 그 뇌의 전체 의식을 향한 전체 연결망이 아주 웅혼이 떠오른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반면에 이나스는 울림으로 와서 아주 온몸을 흔듭니다. 느낌적으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책인데, 에델만은 연결과 연결을 주장하며 이나스는 운동과 운동이다. 뭐 꼭 비유하자면 에델만은 지리산 스타일이고 이나스는 설악산 같은 연구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특히 에델만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각의 범주와 인식의 범주와 두 개의 범주화죠. 지각의 범주와 그 다음에 개념의 범주화, 그리고 그 앞서 전면적 지도화라는 개념이 에델만의 이론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뇌 전체 구조하고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에델만이 이야기하는 그 전면적 지도화는 출발 포인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육하고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한 감각판. 감각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거 다 보면 어떤 그 뉴런들이 센싱하는 포인트가
면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감각판이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감각판에서 결국은 그 다음 이 정보가 올라가는 것이 1차 지도화죠. 1차 국소 지도화. 1차 국소 지도화를 그리고 이렇게 1차 국소 지도화 정보가 위로 올라가서 프로세스돼서 되는 게 복합적 재입력, 리엔트리, 재입력 2차 지도를 그리죠. 지도. 지도라는 것은 그 뉴런, 신경세포들에 연결되어 있는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복합적 재입력 2차 지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 해마입니다. 해마와 서로 주고받죠. 그리고 당연히 해마하고 또 1차 맵하고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복합적 2차 지도가 최종적으로 컨버즈되는 모아지는 것은 전두엽과 두정엽이 됩니다. 전두엽과 두정엽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상호 정보가 주고받죠. 그리고 동시에 그 감각판하고 근육 관절에서 나온 이 정보가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뇌로 갑니다. 운동에 관여하는 소뇌로 가게 되고 이 소뇌에서 가는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 운동피질이죠. 네, 운동피질하고 소뇌는 상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운동피질은 궁극적으로 다시 전두엽, 두정엽하고 정보를 주고받죠. 그러면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운동피질에서 올라간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온 결과는 뭐냐 하면 운동피질에서 변형된 출력이 나옵니다. 변형된 출력이 나오고 변형된 출력이 결국은 근육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운동이 되는 거죠. 운동이 되죠. 그럼 근육으로 전달된 변형된 출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우리가 공간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공간상의 위치가 바뀌죠. 그러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감각 입력들이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에서 감각 입력 추출, 샘플링 하는데 이것이 운동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운동에 의해 변형된 감각 추출이죠. 감각 추출이죠. 변형된 감각 추출. 이게 루프를 계속 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델만은 뭐라 하냐면 이 전체를 전면적 지도화라 그러죠. 전면적 지도화.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라는 것이 그 피질에서 뉴런들의 신경세포들의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어떤 내부로 연결된 그 시냅스로 다 연결된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 형태로. 그래서 왜 이 도표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에델만이나 이나스 책을 읽어보면 그 저자들은 독자들 이런 전체 구조를 다 이해하고 여기 들어가는 세부적 해마라든지 소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브레인 구조들을 이해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그런 구조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마하고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기억이 가는 거죠. 기억이 가는 해로, 기억해로 같으면 우리의 유명한 파페츠 해로가 있죠. 1930년대 파페츠가 처음에 감정해로라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최근에서 이제 거기 기억 쪽이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기억하고 감정은 프로세스하는 부위가 상당히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파페츠 해로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파페츠 해로가 해마에서 시작하죠. 해마. 그리고 가는 것이 유두체.
유두체에서 유두 시상로로 가죠. 예. 유두 시상로. 이게 전부 다 축색의 다발입니다. 유두 시상로에서 시상전액군으로 갑니다. 시상전액. 가고 시상전액에서 가는 곳이 시상 피질 방사 라디에이션. 시상 피질 방사로 가죠. 신경 섬유 다발입니다. 예. 시상 피질 방사에서 가는 곳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상 다발이죠. 대상 다발로 가서 그 다음 가는 곳이 뭐냐 하면 내후각 내피질로 갑니다. 내후각 내피질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통로로 가서 다시 해마로 갑니다. 이게 하나의 페루프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브레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 보세요. 자, 해마도 알아야 되고 유두체도 알아야 되고 대상해도 알아야 되고 시상의 여러 가지 핵들이 있습니다. 수상의 핵들은 뭐 최소한 한 10가지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시상 핵들이 대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손의 이쪽에서 보시면 이 운동 피질하고 손의 이쪽이 관여하는 이곳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운동 피질만 해도 예를 들면 전운동 피질, 전운동 영역, 보완운동 영역, 그리고 1차 운동. 그리고 사실 저 프리프론탈 전 안구 운동 영역도 있죠. 전두엽에.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아주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손해하고 외부적 자극, 뭐 야구공이 날아온다, 차가 가까이 온다, 이래서 빨리 피했을 때는 외부적 자극에서 운동은 전운동하고 손해하고 두정엽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내부적 운동, 뭐 자세를 취한다든지 내부적 생성된 운동은 손해하고 보완운동하고 기저핵, 기저핵이 또 동작하죠. 기저핵은 사실 운동 프로그래밍을 셀렉션하는, 선택하는 중량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브레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브레인 내부의 구조들을 3차원 구조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각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신경 섬유를 주고받아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가 전체 입체적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생 관점에서 쭉 말씀드리면 그래서 뇌 공부의 출발점은 브레인 공부의 출발점은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인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뇌의 발생 과정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발생 과정을 쭉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발생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정란에서 출발을 하죠. 수정란에서 쭉 출발해서 중간 단계에서 스테이지 10, 스테이지 10이 날짜로 한 22일쯤인데 인간 태아의 경우 한 22일쯤인데 이 경우에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체절이 형성되죠. 요 보시면 요 점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는 요것들이 척추의 체절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초기에 보시면 그 배란을 하고 나서 정자가 그 나팔관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죠. RCF에 수정을 하고 쭉 분화되죠. 2분법, 4분법을 해서 쭉 해서 포배기, 낭배기 거치면 이제 이렇게 착상을 합니다. 포배기, 낭배기 아니고 이게 쭉 분화되는 거죠. 계속 분화돼서 착상 한 6일쯤에 그 자궁벽에 그 수정란이 착상을 하죠. 착상을 한 형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착상할 당시에 벌써 그 속 세포 덩이가 형성이 되죠. 세포 덩어리가 인너셀 매스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착상된 요 수정란이 그 엄마 자궁을 착상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착상된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착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요 그 생체 조직, 그 엄마 그 자궁 조직 안으로 이제 수정란이 들어가죠. 완전히 들어갔죠. 예, 들어갔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벌써 그 배자 원판이라고 해서 윗판하고 아래판. 나중에 이제 윗판은 외배엽, 아래판은 이제 내배엽이 되는데 윗판 아래판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윗판 아래판이 형성되고 9일쯤에 이제 보는 양상입니다. 9일하고 10일 정도까지 윗판 아래판이 이제 형성된 모양입니다. 자료들 이렇게 보면 참 그 세포들의 혈변들을 볼 수 있죠. 다양한 세포들이 그 수정란을 에워싸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지지작용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수정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스테이지 6을 보시면 프리미티브 스트리크 원시선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지난번에 그 깨구리 발생할 때 그 동영상을 봤을 때 말려 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이제 원시선에 해당되는데 원시선이 이제 형성이 되죠. 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다음 보시면 자, 원시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보시면 계속 신경 세포들이 안으로 쭉쭉 들어가죠. 그래서 중배엽 쪽으로 중배엽 세포를 형성하죠. 이쪽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윗판에서 외배엽, 아래에 있는 거는 내배엽 이렇게. 그래서 배엽을 형성하고 이때도 뭐 사이즈가 크기가 밀리미터 이하입니다. 예,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실은 이런 단면들이.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 8쯤 오면 이제 요 판이 그 외배의 판이 말려 들어가서 뉴럴 튜버를 신경관을 형성하죠. 예, 신경관을 형성하고 이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요런 형태, 우리가 자주 보는 요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노트코드, 척삭이 되죠. 가운데 이렇게 척삭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척삭 위에, 요게 이제 척삭입니다. 척삭 위에 외배엽이 말려 들어가서 뉴럴 그루브, 이제 신경고랑을 형성합니다. 신경고랑을. 예, 신경고랑을 형성하고, 이제 신경고랑에 이렇게 보시면, 그 체절, 이제 척추마디들이죠. 척추마디들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제 이 등뼈가, 그 등뼈 안에 있는 신경, 척수가 이제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신경관이 봉합되기 전에 이렇게 된 상태죠. 이제 봉합되면서 요 봉합이 되면 요 가운데 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요걸 뉴럴 튜버 신경관을 단면을 이렇게 달리 보면 그 이제 두께를 보면 요것은 이제 변연청이 있고 경계고랑이 있고 이제 기저판이 있고 이쪽에 이제 날개판. 날개판은 이제 나중 척추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후각이 되고 기저판은 이제 정각이 되죠. 그래서 요 변연청에서 요 입체 구조로 요 보시면 변연청에서 신경세포들이 이제 정식해서 이제 계속 그 관의 벽이 이제 두꺼워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른 툴을 이용해서 그 뇌의 그 발생 과정을 쭉 찍은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뇌의 굴곡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 그 태아에서 그 여러 가지 몸의 부위들은 그 삼배엽, 우리 이제 삼배엽 동물이죠. 삼배엽에서 외배엽에서 이제 피부, 손톱, 발톱, 피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배엽이 생기죠. 내하수체 이런 것도 이제 외배엽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거는 외배엽에서 중추신경계가 쭉 생기죠. 신경계가 이렇게 생깁니다. 척추하고 뇌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하고 신경계는 이제 같은 출신들이죠. 외배엽에서. 근데 뇌배엽에서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근육, 연골, 비뇨생식계통, 혈계통 이쪽에 이제 뇌배엽이 생기죠. 중배엽에 생기죠. 예. 뇌배엽에서 생기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두주머니, 기관, 기관지, 폐, 위장관, 간, 이자 여러 가지 그 신체 내부 기관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전체에서 관에서 신경관의 관벽, 뇌실관벽에서 이제 그 변연청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분화되면서 이제 두꺼워지는 거. 관에서 생긴다는 거.
간에서 생긴다는 걸 브레인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레인이 간에서 생긴다는 것이 브레인이 간에서 생긴다는 게 초기에 브레인은 전내, 앞쪽에 있는 전내, 중내, 능형내라고 하는데 혹은 후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위로 발생 초기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그 뇌의 각 부위들이 전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척 내실 그리고 제3내실 중내는 중내수도 그러니까 무슨 수도관 같은 말입니다. 물이 흐른다 이 말이죠. 중내수도관 그리고 능형내에서는 제4내실 이 실이라는 게 가장 빈 공간이고 나중에 이제 내척수액이 이걸로 흐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관속이라 보시면 되죠. 이렇게 관을 중심으로 뇌가 발생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척 내실에서는 형성되는 게 종뇌가 형성됩니다. 종뇌가 형성되고 종뇌에서 나오는 것들은 중요한 대뇌 피질, 대뇌 피질과 기저핵, 대뇌 기저핵하고 그리고 중요한 변연계, 변연계, 해마, 편도 이런 쭉 있는 변연계 시스템이죠. 자, 제3내실은 뭘 형성하느냐 하면 제3내실 주변에서 형성되는 것이 간뇌입니다. 사이뇌, 간뇌고 간뇌의 중요한 부분은 시상과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중뇌 수도에서는 이제 중뇌가 형성이 되죠. 중뇌의 중요한 부분은 중뇌 덮개라는 게 있어요. 텍텀이라죠. 중뇌 피계, 태그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능형뇌는 다시 이렇게 갈라지는데 후뇌와 수뇌로 갈라집니다. 후뇌는 잘 아시는 소뇌와 뇌교, 폰이죠. 뇌교가 되고 수뇌는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모든 뇌의 발생이 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척실. 그래서 뇌는 초기에 전뇌, 중뇌, 능형뇌 이 세 가지였는데 나중에는 종뇌, 간뇌, 중뇌, 후뇌, 수뇌 5개의 뇌로 분화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간에서 형성되는 걸 쭉 말씀드리면 자, 요 간입니다. 연수의 간 부위를 보시면 사주째, 태아 사주째, 태아 연수의 간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쫙 있죠.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주하고 반, 사주 앤드 하프 윅스 지났을 때는 이제 간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하는 변형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날개 번들, 이쪽에 날개 번들, 그 날개판, 날개판과 기저판. 이제 나중에 척추 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이 기저판에서는 정각, 운동신경이 나가는 정각이 되고 날개판에서는 감각에서 들어오는 후근이 됩니다. 후각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에서 생겼다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이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에 속에는 사실은 내척수액이 흐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척수 신경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누랄 투버, 신경관 있고 신경관 그 밑에 있는 것이 노토코드. 그게 우리가 척삭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척삭동물, 아문인 척추동물이고, 요거 이제 태아 때 그 노토코드 요것이 있다가 나중에 요게 사라지죠. 태어나면 사라지고, 요거 이제 내장, 체강, 그렇죠? 요게 이제 요거 인두열, 그 다음에 이제 안구가 들어갈 부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기저판, 날개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날개판은 감각 쪽에 해당되고 기저판은 운동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생기는 것도 보면 위에 있는 중뇌하고 이제 이렇게 그 손해가 됩니까? 제4뇌실, 제4뇌실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손해가 말려서 이렇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4주 반이 지났을 때 요 뇌를 태아의 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잘라보면 중요한 부분은 보세요. 살라머스, 시상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선조체, 그리고 시상하부 이렇게 생기죠. 감벽이 두꺼워지고 있죠. 예, 시상하부. 그래서 이제 대뇌 방구가 이렇게 외곽에서 보면 대뇌 방구가 있고 시상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 끝에서 보시면 여전히 요 관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간에서 쭉 속으로 이제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주째 그 태아를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굴곡들이 있죠. 굴곡들이 생기면서 요도 시상, 선조체, 시상하부, 이제 중뇌, 전뇌, 후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제 손해가 요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손해가 이제 생기고 있죠. 석 달 후에 태아를 보면 이제 요 손해 쪽하고 시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시상 있고 시상 하부 있죠. 이제 점점 비교해 보시면 이것이 그 폰, 요 내교나 연수, 특히 내교 쪽을 이렇게 잘 보시면 석 달하고 넉 달, 4달 후는 굉장히 이제 두꺼워지죠. 거의 이제 인간 성인들의 뇌 형태를 거의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요게 대뇌각, 그다음 요 이제 뇌하수체가 생길 부분이죠. 뇌하수체, 그다음에 식교차상 또 보이죠. 예. 코파스 크리섬, 예. 잔해운에 연결하는 섬유다발, 시상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보면 올팩토리 벌버, 후각 막물하고 후각로, 예. 그 다음에 페리폼 로브레서, 피리폼 노브레서, 요거는 뭐냐면 서양의 그 배 형태로 해갖고 됐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폰, 내교, 그다음 올리브는 그 이나스 책에도 끊임없이 올리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리브 그 이나스 책에도 끊임없이 올리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리브 핵은 올리브의 발달은 소뇌하고 발달을 아주 계를 같이 합니다. 소뇌하고 같이 아주 발달을 하죠. 소뇌가 있고. 그다음 이제 소뇌가 이제 연결된 걸 보면 이제 하소뇌각 있죠. 하소뇌각. 예. 그다음 요 이제 3차 신경. 얼굴 앞면 근육을 담당하는 3차 신경. 그다음에 이제 청신경이 이렇게 나오죠. 올리브가 있고 이제 추체. 하행 신경 섬유 다발이 지나가는 이제 추체가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뇌 안에서는 소뇌 신부핵으로 유명한 그 소뇌 지상핵이 보이죠. 소뇌도 그 발생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소뇌를 간단히 분류해 보면 소뇌는 소뇌핵을 이렇게 보시면 소뇌핵 관점에서 보시면 가장 조금 오래됐다는 그 꼭지핵이 있습니다. 꼭지핵이 있고 마개핵, 둥근핵, 그리고 치아핵, 이빨처럼 생겼다. 치아핵. 예. 소뇌 신부핵들은 이제 크게 그 영장류로 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 치아핵, 꼭지핵, 둥근핵 이리 쭉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꼭지핵은 주로 그 정전 소뇌하고 관계 있죠. 정전기관, 평형을 그 관장하는
편정 감각하고 관계되는 정전 손해 때가 있고, 막핵, 둥근 핵은 척수 손해입니다. 손해. 치하핵은 뭐냐 하면 교내 손해. 교내 손해 핵입니다. 그래서 뭐 진화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오래됐고, 그다음 아주 최근에 영장류에 오면서 이제 치하핵 교내 손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핵, 손에 심부 있는 지상핵. 그리고 이제 척추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구심 성분하고 원심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SA 같으면 이제 스페셜 소마틱 어페런트, 특수 체구심 성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GSA, 제너럴 소매틱 어페런트, 일반 체구심 성분. 그 다음에 이제 GVE 같은 경우는 제너럴 비스리얼 이페런트. 그러니까 A는 들어오는 것이고, 이페런트 들어오는 것이고, 이페런트는 나가는 것.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감각 시그널이 척추로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것은 운동이죠. 나가는 것은 이페런트는 주로 운동에 관계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 중심으로 발생을 보실 때 항상 그 척수관을 중심으로 유심히 보시면 그 변형들을 그 태아 발생 단계마다 변형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열, 변형청, 그 다음에 외투청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간이 계속 간의 모양들이 바뀌어가는 양상들을 쭉 보세요. 발생 시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소위 말 척추의 그 정각하고 후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뇌벽에 있어서 그런 그 신경세포들의 그 집단들, 그것들이 사실은 그 각각 여러 가지 피부나 미래나 그 다음에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그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발생 단계 마지막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어른들의 인해 성인의 그 브레인 단면 모양까지 발생해서 저렇게까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점 중요한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우리 그 어른들의 뇌가 이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보시면 제3뇌실, 그 다음에 꼬리핵, 뭐 이제 시상 쭉쭉 있는데 10주쯤 되는 거에서 일로 가는 것까지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고. 자, 우리가 그 흔히 이제 해부학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 브레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시상이 있고 투명 중극, 그 다음에 후교련, 송가체, 유두체, 내교, 제4뇌실, 손해벌레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에서 보시면 이제 내궁, 그다음 시상침, 상구, 흑질, 뇌하수체, 지사행머리, 상손해각, 연수의 그 피라미드 구조. 예. 그 한 가지 그 신경노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마가 관련되는 그 해마 출력부 해마에 관련되는 신경노는 내궁입니다. 포닉스 내궁이고 편도체에 관련되는 회로는 붕괴선조입니다. 예.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시상이 있고 미상핵 그리고 시상 및 핵. 시상 및 핵은 사실은 이제 그 대뇌 기적의 여러 가지 그 조절 부종이 생겼을 때 나오는 그 헌팅턴 병이나 그 파킨슨 병 이런 걸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기관이 이제 지상 및 핵이죠. 지상핵, 올리브, 예. 올리브하고 손해하고 연계되어 있죠. 하손해각.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라디에이션, 방사라는 것은 이렇게 섬유다발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창백핵. 옛날에는 이제 창백핵을 다른 오래된 책을 보면 담창부라고 표현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주로 창백핵으로 정식되어 있죠. 편도체 이렇게 있습니다. 해마, 지상핵. 지금 이제 요 자가 센티미터 자인데 4cm 요 센티미터 바입니다. 센티미터 자인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이쪽에 한 가지 보실게요. 안으로 말려 들어간 구조인 내섬, 인슐라 구조가 있죠. 인슐라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메리네트라는 이름을 갖는 전내 기저핵, 이쪽에서 사실은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출이 되고 있죠. 아세틸콜린이 뇌에서 아세틸콜린이 분출되는 곳은 브레인에서 아세틸콜린이 분출되는 곳을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데는 그 이름을 이제 CH로 붙이는데 CH1에서 CH3까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중격 핵입니다. 그리고 CH4가 마이네르트 핵이죠. 마이네르트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누굽니까? 마이네르트 핵이 있고, 그 다음에 CH5가 이제 약자로 PPN이라고 하는데, 대내각 교내 핵입니다. 대내각 교내 핵, 요걸 자극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지동물이 보행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내 보행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H6가 중내 회색질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이 뇌 전체에서 나오는 부위가 6개가 있는데, 마이네르트는 프로이드의 스승입니다. 그럼 대충 이분이 활약했던 시대를 기억할 수 있겠죠. 프로이드 스승이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세틸콜린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뿐만 아니라 운동, 근육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이제 운동하고 관련이 있죠. 기억하고 운동 이걸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세틸콜린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 책을 읽어야 되는데, 브레인 책을 대가들이 썼는 책들을 보시면 대부분 브레인의 구조를 독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특히 에델만이나 이나스 책을 보시면 브레인의 구조를 다 이해하기 전에는 그 책을 읽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브레인 구조를 시간이 들더라도 브레인 구조를 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브레인을 진정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1년이 걸리든 시간이 얼마나 들든 브레인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 수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브레인 구조를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브레인 공부를 한다면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그 외에 많은 공부를 해도 토대가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브레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